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분입니다. 자, 우리 리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리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상승할 때도 불안하고 하락하면 더 불안하고 이런 거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시문과 같이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의 급등에 대해서 그런 자리에 대해서 정확히 맞춰 드렸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은 과연 어디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리플 힘차게 그리고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가자.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리플 이 삼각형 패턴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왔다. 자, 장대 양봉이 나오면 3분의 1 지점 위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지 봐라. 만약에 거기서 형성된다고 하면 그때는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4,188원, 이 앞전에 4,200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을 쭉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시문과 같이 하셔야 되겠죠. 상승할 때도 불안하고 하락할 때도 불안하고 그냥 횡보할 때도 불안하다. 이 불안감 떨치시려고 하면 이렇게 정확히 맞춰드리는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다. 하시는 방법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밖에 없다. 자,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셨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PPI, 그 다음에 C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어제 PPI 지수가 발표됐죠. 시장의 흐름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 증시는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어요. 서로 혼조세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CPI 지수 때문에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CPI 지수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서 PPI 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CPI 지수가 좋게 나온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CPI 지수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좋게,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할 그런 자리는 아니다. CPI 지수 때문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플이 급등하고 있는데 예전에 살까? 그랬는데 이번에 또 놓쳤네. 이제라도 사지 하면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왜? 장대 양봉에서는 절대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이브 방송 때 이 장대 양봉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절대 장대 양봉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음봉에서 조정을 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조정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3분의 1 지점 위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이 그 가격대가 아닙니다.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 계속 보시면 조정 주는 구간에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고 여러분들 꼭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PPI 발표 후에 국채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 PPI 지수, CP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까지 가지 않고 그냥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르느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미국 부채 정말 심각하다. 왜?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기 위해서 돈 많이 풀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풀다 보니까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금리는 끝까지 올라가 있고 인플레이션은 정말 심화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서서 연설했죠. 인플레이션 잡고 금리도 잡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금리까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연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연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 전부 다 자기 밑에 있는 라인들 전부 다 예스맨으로 다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에서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 이거 다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예스맨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정말 2025년도에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모두 다 라인을 만들어 놨고 연준까지도 전부 다 예스맨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무소불위 권력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하죠. 자,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또 연준에서 뭐 딴지를 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연준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 이 부분이 가장 강하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다. 자, 한간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사를 여러분들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때 뭐 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이 산재에 있다. 뭐 100가지 이상의 일이 있다. 대통령 되자마자 이거 전부 처리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이거 처리할 수 있겠느냐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먼저 썰러 풀러 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이 누굽니까?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이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입식 닫고 그냥 뒤돌아 설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현재 예전에 뭐 연설할 때 뭐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가도 분명히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 명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케네디가도 대통령 명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설 중간중간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한번 뛰었다가 대통령 되면 연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들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대통령 끝나고 나서 그냥 나는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겠다. 입식 닫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아들들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명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읽어본다고 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2025년도 이때 정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보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기사가 예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아닐 것이다. 보답해야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기사 여러분들 제가 이 썰 풀어드린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SEC 리플 항소 준비하고 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SEC도 부담이 됩니다.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죠.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소 준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 머스크, 갈링하우스 3명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도 또 대통령 취임식 때 돈을 몽땅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리플 CEO인 갈링하우스, 트럼프, 그 다음에 리플의 법률 책임자 이 3명이 또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항소, SEC와의 이 법적인 문제 어떻게든지 해결해 달라. 그게 제일 우선이다. 그 다음에 ETF 승인 다 이야기했겠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SEC랑 이렇게 피가 나게 싸웠다. 근데 이제 와서 더 피가 나게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번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트럼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친암호화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하소연 전부 다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돈으로 막 트럼프에게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돈으로 이렇게 발라댔었는데 그것을 그냥 끝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제가 2025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무리 늦더라도 3, 4월 안에는 모두 다 끝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ETF 승인도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6월달 상반기 안에는 우리 리플 XRP가 10,00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4,197원, 4,2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가격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마다 횡보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뭘 하시라? 분할 매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야, 이렇게 고점인데 야, 여기서 또 매수하란 말이야? 야, 나 시드머니 없어. 시드머니 없는데 어떻게 매수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드머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있어도 시드머니 만들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게리 겐슬러가 웃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썰로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예전에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암호화폐 관련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SEC 의장이 되면서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기조도 있었겠죠. 민주당에서 게리 겐슬러를 임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 이전에 있었던 SEC 의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그대로 따라갔던 거였고, 자, 근데 이제는 의장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만 년 된 금처럼 미래의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다. 자, 이거 뭡니까? 내가 앞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80도 돌아와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머릿속으로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 분명히 나타났죠. 제가 게리 겐슬러가 분명히 퇴임 이후에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썰을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할 겁니다. 나중에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한번 시문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지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JP모건이 솔라나 및 리플 ETF가 출시되면 수십억 달러 유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XRP는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의 순자산을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법적인 문제가 끝나고 ETF가 승인되면 10,000원 이상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리플 IPO가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4만 원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IPO 관련해서는 갈링하우스가 좀 부정적이다. 우리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은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썰로 풀어드렸죠. 뭐였습니까? 바로 SBI CEO가 우리 리플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분명히 IPO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SBI가 뭡니까? 대주주잖아요. 어떻게든지 IPO를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SBI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XRP 사용에 있어서 일본에서 모든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리플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XRP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2025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SBI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자, 대왕 고래들, 돈이 있는 애들 전부 다 2025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보면 고래처럼 생각하고 고래처럼 매매하고 고래처럼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고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래들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다. 이 시무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최근에 고래들의 움직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리플의 고래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매번 매 영상마다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왕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작은 조막성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대왕 고래들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고, 그리고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왕 고래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조막성 고래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왕 고래들 정말 돈이 많은 애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고, 떠받치고 있다가도 거기에서 급등의 흐름이 한 번씩 툭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 개인 투자자들이 떠받치고 있는 거 아니다. 대왕 고래들의 매수 때문에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댓글을 보면, 야,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대왕 고래들이 하고 있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뻘소리 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다르게 좀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고점이 4,025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4,025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받쳐주는가, 그게 제일 먼저 관건이 될 것이고, 4,025원을 정확히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하루 이틀 정도 나왔다. 4,025원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더라. 그러면 4,025원은 완전히 뚫어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1차 목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는 4,925원,
이전의 고점이었던 4,925원 여기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1차 목표가는 4,925원이다. 이런 흐름대로 보자고 하면은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4,925원을 돌파한 이후에 거기에서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자, 4,925원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리고 살짝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일에서 7일 정도 조정이 있은 다음에 그대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때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나올 것이다. 자, 큰 이벤트가 항소라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ETF가 나올 수도 있겠다. ETF까지 나오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10,000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문의 심리성 기준선에서도 계속적으로 받치면서 올라가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불안해하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 돈 빼서 은행에 넣으세요. 마음 편안하죠. 그러나 수익이 적습니다. 이 시문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런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2024년도에 쓴 겁니다. 리플 혁명이란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플이 과연 이제까지 어떻게 흘러왔었고 그런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차트 풀이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까지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장대 양봉일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물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돌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얘가 돌파의 시점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2월 중순 정도에 지금 책을 하나 내는데 그때 리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을 낼 겁니다. 그런 책들이 하나도 없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분석과 그 기술적인 분석과 동시에 우리 심리가 가장 많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 심리 작용 그리고 이 시문의 심리선 그 부분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적고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 부분 제가 리플편과 이 분석편 리플 혁명에 대한 이 책 먼저 그 분석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책 먼저 보고 다음에 2월 중순에 나올 책, 그 책 보게 되시면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절대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자신 있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이 리플 혁명 여러분들 바로 자료 받아가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010-9966-3148로 문자 1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1 하고 주시면 제가 앞서 봤던 리플 혁명 이 자료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받아서 가지고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들었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